금요일 밤마다 반복되는 이상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나게 놀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나는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밤 말이에요. 인스타그램을 스크롤하다 보면 친구들은 모두 멋진 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나만 혼자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나뿐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중 절반 이상이, 문자 그대로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이와 똑같은 감정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망가진 사람이 아니고 이상한 사람도 아니며 단지 현대사회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겪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이렇게 연결된 세상에서 더 외로워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압도적인 공허감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뭔가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고 절규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작은 부족이나 마을 공동체에서 살았어요. 모든 사람이 서로를 알고 지냈죠. 이제는 몇 년 동안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옆집 사람의 이름조차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우리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연결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수백 개의 앱들이 있고 수천 명의 팔로워들이 있으며 끝없이 오가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것이 텅 빈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허함은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이고 외로움도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진지하게 생각해보세요. 페이스북 친구 목록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사를 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소셜미디어는 우리에게 연결을 약속했지만 실제로 준 것은 무대 위의 공연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모두 배우가 되어 서로를 위해 연기하고 있어요. 문제는 관객들도 너무 바빠서 실제로는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난번에 올린 게시물을 떠올려 보세요. 완벽한 캡션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고민했는지, 좋아요 개수를 확인하기 위해 몇 분마다 앱을 열어봤는지 말이에요. 각각의 좋아요에서 오는 작은 도파민 타격 이후에는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죠. 저녁 식사로 솜사탕을 먹는 것과 비슷해요. 양이 많아 보이고 달콤한 맛도 나지만 먹고 나서도 여전히 배고픔이 남아있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우리는 친구들의 하이라이트 릴이 실제 삶보다 훨씬 좋아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깊이를 넓이로 바꾸고 질을 양으로 대체하며 진정한 존재감을 단순한 게시물로 치환해버렸습니다. 최악인 점은 이것이 우리를 더욱 외롭게 만든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돌아간다는 사실이에요. 대안이 뭘까요? 적어도 가짜 연결이라도 뭔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여러분의 스마트폰은 중독성을 갖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세로 고침 제스처는 라스베가스의 슬롯머신과 정확히 같은 심리학을 사용해요. 같은 중독성, 같은 공허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하루에 평균 98번 정도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거의 10분마다 한 번씩이죠. 도대체 뭘 찾고 있는 걸까요? 우리 자신도 더 이상 모르겠어요. 팬텀 진동 증후군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휴대폰이 진동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오지 않았을 때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연결에 목말라 하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말 그대로 그것을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알림은 인간과의 접촉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은 그냥 소음일 뿐입니다. 관심을 끌고 싶어하는 앱들, 돈을 벌고 싶어하는 브랜드들의 메시지일 뿐, 실제로 여러분을 원하는 진짜 사람들의 메시지는 거의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를 가짜에 길들여버렸습니다. 진짜 대화는 이제 지루하게 느껴져요. 실제 사람들은 끊임없는 디지털 자극과 경쟁할 수 없으니까요.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면서도 여전히 휴대폰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눈앞에 앉아있는 실제 사람들보다 주머니 속 유령들이 더 흥미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웃이 설탕을 빌리러 왔던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아이들이 어두워질 때까지 밖에서 뛰어놀던 그런 시절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였던 모든 장소들이 사라져버렸어요. 동네 이발소, 구멍가게, 할아버지들이 장기를 두던 공원 벤치들. 이제 모든 것이 기업의 소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커피숍들은 빨리 회전시키도록 설계되고 헬스장은 모두가 헤드폰을 끼고 다니며 마트에서는
계산원과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셀프 계산대만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제3의 장소를 잃어버렸습니다. 집과 직장 사이의 공간,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던 그런 공간 말이에요. 입장료를 내지 않아도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던 곳들이죠.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로나19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35% 이상 줄어들었어요. 우리는 이미 서로에게서 멀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연결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친구를 만나는 것이 몇 주 전부터 계획을 세워야 하는 일이 되어버렸고 돈을 써야 하는 일이 되었으며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일이 되었어요. 우정이 업무 미팅과 장보기 사이에 끼워 넣어야 하는 또 다른 할 일 목록의 항목이 되어버렸습니다. 끝없는 해야 할 일들 사이에 또 다른 과제가 되어버린 거죠. 피곤한 것이 언제부터 명예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요즘 어떻게 지내? 라는 질문에 바빠 죽겠어 라고 답하는 것이 언제부터 자랑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비틀어진 경쟁 게임을 하고 있어요. 승자는 가장 많이 희생하고 가장 적게 자는 사람입니다. 휴식은 실패처럼 느껴지고 쉬는 것은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심지어 8시간 잠을 자는 것조차 사치처럼 여겨집니다. 새벽 4시 루틴을 자랑하는 인플루언서들을 보면서 인간답게 살고 싶어 하는 것,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 생산성 이상의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에 대해 게으르다고 느끼게 되어요. 우리 중 78%가 지치고 스트레스 받고 번아웃 상태에 있으면서도 연료를 넣을 곳 없이 빈 채로 연기만 내뿜으며 달리고 있습니다. 직장 관계는 그 공백을 채워주지 못해요. 누군가 옆에 몇 년 동안 앉아 있으면서도 그들에 대해 아는 것은 커피 주문과 마감일 스트레스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 연결을 희생하고 있고 그 성공으로 번 돈으로 연결이 있어야 할 자리에 구멍을 메우려고 물건을 사고 있어요. 도시는 근접성을 통한 공동체를 약속했습니다. 대신 우리가 얻은 것은 수백만 명의 낯선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며 사는 삶이었어요. 수백 명이 사는 건물에 살면서도 시골에 사는 사람보다 더 외로울 수 있습니다. 적어도 시골 사람들은 이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공공장소에서의 고독 기술을 완벽하게 익혔습니다. 헤드폰을 끼고 눈은 아래로 향하고 개인적인 거품 속에 갇혀 지내는 기술 말이에요.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지 마세요. 눈을 마주치지 마세요. 시끄럽게 굴지 마세요. 독일어에 이를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요. 아인자 메카이트라고 하는데 대도시의 외로움을 의미합니다. 인간성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는 구체적인 고립감을 뜻하죠. 우리는 동시에 과도하게 자극받으면서도 연결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처리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알기에는 너무 적은 사람들이 있어요. 도시는 우리를 하나로 모으지 않습니다. 서로를 피해가는 법을 가르쳐줄 뿐이에요. 사람들을 기회가 아닌 장애물로 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소셜미디어는 삶을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경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의 삶이 완벽해 보이는데 여러분의 삶은 엉망진창인 것 같아요. 우리는 자신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른 사람들의 하이라이트 릴과 비교하고 있어요. 그들의 성공을 우리의 고군분투와 그들의 휴가를 우리의 월요일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FOMO는 단순히 파티를 놓치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고 여러분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분이 찾을 수 없는 곳에 속해 있다는 느낌입니다. 여러분이 질투하는 그 완벽한 삶도 그들이 그 사진 한 장을 얻기 위해 52장을 찍었다는 사실을 모를 겁니다. 그들도 다른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같은 게임에서 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집단적 허구를 만들어냈어요. 모든 사람이 몰래 익사하고 있으면서 번창하는 척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지만 아무도 멈출 수 없어요. 비교는 끝나지 않아요. 항상 더 잘하는 누군가가 있고 항상 도달하지 못한 또 다른 단계가 있으며 항상 더 나쁘게 느낄 수 있는 무언가가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은 실제 친구들보다 좋아하는 유튜버의 삶에 대해 더 많이 알고 계시지 않나요? 팟캐스트 진행자가 가족보다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우리는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과 깊은 감정적 유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이른바 일방적 관계, 상상 속 우정, 유령과의 연애입니다.
더 안전하게 느껴지니까요. 그들은 여러분을 거절할 수 없고 실망시킬 수도 없으며 떠날 수도 없습니다. 항상 거기 있고 항상 일관되며 항상 이용 가능해요. 팬데믹 기간 동안 이런 현상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웃보다 스트리머와 더 깊은 관계를 맺었고 가상의 인물에게서 실제 인간보다 더 많은 위안을 찾았어요. 프로그램이 끝날 때 느끼는 그 이상한 슬픔, 그것은 진정한 애도입니다. 존재하지 않았지만 현실보다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던 관계의 상실을 애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잡한 현실 대신 예측 가능한 환상을 선택하고 있어요. 실제 사람들은 복잡하고 진짜 연결에는 위험이 따르니까요. 데이팅 앱들은 로맨스를 온라인 쇼핑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왼쪽으로 스와이프, 오른쪽으로 스와이프, 장바구니에 담기, 다음날 배송받기. 무한한 선택지는 있지만 연결은 없어요. 수천 개의 매칭이 있지만 슬플 때 전화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일회용품이 되어버렸어요. 다시 매칭할 수 있는데 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쓸까요? 항상 새로운 사람이 있는데 왜 투자해야 할까요?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설명도 없이 마무리도 없이 그저 사람이 있던 자리에 침묵만 남겨두고 떠나는 게 보통이 되었어요. 우리는 마음을 패스트 패션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써보고 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항상 다음 것을 쫓고 가진 것에는 절대 감사하지 않아요. 앱들은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들은 여러분의 외로움에서 이익을 얻습니다. 연결이 실패할 때마다 여러분은 더 많이 스와이프하게 되고 매번 차이게 될 때마다 더 많은 것을 찾아서 돌아오게 되거든요. 부모님은 이해하지 못하세요. 그들은 1985년처럼 그냥 친구를 사귀라고 말하죠. 마치 그들이 살았던 세상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요. 그들에게는 내장된 공동체가 있었어요. 교회든 안 믿든 상관없이 노동조합, 볼링리그, 블록파티 같은 연결을 위한 사회적 기반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직장에서 32년 동안 일했어요. 같은 동료들, 같은 동네, 같은 뿌리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몇 년마다 이사하고 끊임없이 직장을 바꾸며 정착하지 않아요. 학자금 대출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고 취미를 가질 시간도 없으며 활동할 돈도 우정을 위한 에너지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제3의 장소가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비싼 커피숍과 헬스장 멤버십이 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공동체가 있었고 우리에게는 구독 서비스가 있어요. 우리가 연결에 더 서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쉽게 만들어주던 구조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새로운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연결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세포, 모든 본능이 함께하기를 갈망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모든 종족 중에서 가장 긴 어린 시절을 가져요. 수학이나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법을, 소속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진짜로 안아줄 때, 정말로 안아줄 때 온몸이 변해요. 스트레스가 떨어지고 치유가 빨라지며 모든 것이 더 잘 작동합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서로를 따라해요. 하품, 웃음, 울음 모두 전염됩니다. 함께 느끼고 함께 가라앉고 하나의 부족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외로움이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이유는 우리 조상들에게 있어서는 진짜 위험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버림받는 것을 재앙으로 인식해요. 놀라운 점은 이 모든 시스템이 여전히 작동한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대화 하나, 진짜 웃음 하나, 진정한 연결의 순간 하나면 모든 것이 밝아져요. 모든 것을 기억해냅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잃지 않았어요. 단지 수년간의 스크린과 일정, 대체품들 아래 묻혀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엉망진창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이것은 개인적 실패가 아니라 시스템적 붕괴입니다. 온 세상이 외로워하고 있는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부끄러울 정도로 작게 시작하세요. 한 사람과의 눈 맞춤, 바리스타에게 진심 어린 미소, 낯선 사람에게 건네는 좋은 아침 인사. 작은 의식들을 만드세요. 같은 커피숍, 같은 시간, 같은 공원 벤치의 점심,
같은 산책로,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보기 시작하도록 하세요. 휴대폰을 내려놓으세요. 영원히가 아니라 가끔씩이라도요. 식사 시간, 아침 첫 시간, 일주일에 하루라도 현실에게 기회를 주세요. 위험을 감수하세요. 먼저 문자를 보내세요. 계획을 제안하세요. 나타나세요. 먼저 노력하는 사람이 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 먼저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3의 장소를 찾거나 만드세요. 독서 모임, 산책 모임, 주간 게임의 밤을 시작해보세요. 부족이 부족하다면 만들면 됩니다. 기준을 낮추세요. 가장 친한 친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익숙한 얼굴들, 일상적인 인사들, 작은 연결의 실들이 필요한 거예요. 모두가 익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말 걸기를 두려워하는 그 사람도 외로워요. 여러분이 전화하지 않은 그 친구도 기다리고 있어요. 연결이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진짜여야 합니다. 어색해도 괜찮고 서툴러도 괜찮아요. 인간다우면 충분합니다. 대안은 바로 이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공허함, 이 아픔, 우리 모두가 천천히 사라지면서 괜찮은 척하고 있는 이 상황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이 끝난 후에 다음 것을 클릭하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고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밖으로 나가세요. 어색하게, 인간답게 연결되게 행동해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셨나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구독도 눌러서 더 많은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로 들려주세요.